네, 안녕하세요, 민티 여러분. 러너를 위한 본격 팟캐스트 방송 민티런 러닝 라디오 424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민티런 러닝 라디오는 매일 아침 6시부터 1시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언제든 다시 듣기가 가능하니까 달리기 하실 때 그리고 출퇴근길에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티런 러닝 라디오를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늘 민티런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러닝 라디오는 멤버십을 통한 후원의 힘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유튜브 보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추석 체크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빨리 얘기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생방송 그리고 유튜브 다시 듣기로 들어주시는 우리 민티 여러분들, 민티런 멤버십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러너 여러분들 모두들 반갑습니다. 저는 러닝 라디오 호스트 민티런입니다. 방송 장비가 갑자기 먹통이 돼가지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난 건 5시 일어나가지고 방송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저희 사운드 장비는 그냥 안 켜고 있었거든요. 그냥 끈 상태였어요. 그리고 한 50분쯤인가 50분 조금 전에 방송을 하려고 이제 사운드 오디오 장비를 딱 켰는데 전원이 안 들어와가지고요, 완전 진담을 뺐습니다. 네, 다행히 지금은 전원은 들어봤어요. 근데 지금 얘가 좀 깜빡깜빡하고, 얘가 깜빡깜빡하니까 이 모니터가 제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모니터도 지금 꺼졌다 켜졌다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그 겁나는 상태입니다. 오늘이 13일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아, 그렇구나. 오늘 13일이 금요일이라서 그렇군요. 뭔가 저주? 아니면은 바이러스인가 혹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오디오 장비에 근데 바이러스가 있을 리는 없고요. 뭔가 음산한 기분이 좀 드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무튼 지금은 살아났는데요. 중간에 잠시 이제 오디오가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거나 뭐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화면이 뭐 잠시 깜빡거리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오늘이 13일에 금요일이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그러고 보니까 13일에 금요일입니다. 13일 금요일인데, 제가 저번 13일에 금요일에는 무서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안 들은 분이 계시다면 이전 거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원래는 무서운 얘기를 드릴까 했었어요. 그런데 진짜 달리기랑 관련된 거는 무서운 얘기가 없습니다. 그나마 제가 최근에 본 가장 무서운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어느 러너분께서 그 나이키 알파플라이 3였나, 아무튼 뭐 이렇게 드로우 같은 거 해가지고 구매를 성공하신 거예요. 근데 택배가 오는 날 문자가 딱 왔는데요. 왔는데 배송지 주소가 회사가 아니라 집 주소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와이프에게서 문자가 왔다. 또 샀어? 라는 그런 문자가 왔더라. 요게 제가 최근에 들었던 가장 그 달리기와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였고, 다른 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찾아보고요, 다음번 13일의 금요일에는 무서운 얘기를 좀 더 특집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한번 계속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13일의 금요일은요, 2025년 6월 13일입니다. 네, 그때가 금요일인데 약간 날씨도 뭐 덥지는 않지만 그래도 춥지는 않을 때이기 때문에 무서운 얘기 하기는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오늘 13일의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제 장비도 먹통이고 지금도 두렵습니다. 갑자기 장비 꺼질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 무서운 영화 한 편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무서운 영화를 보면 살 빠진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 다이어트 속설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요, 이 속설이 아닙니다. 자, 2011년인가 2010년인가 그쯤인데요,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당시 연구에서 무서운 영화를 봤더니요, 정말로 상당량의 칼로리가 소모가 되었다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굉장히 강렬한 공포를 느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가지고요, 아드레날린 분비가 늘어나고요. 재밌는 건 아드레날린 분비가 늘어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뭔가 막 좋을 것 같죠. 근데 신기하게도 입맛이 떨어집니다. 살짝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드레날린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기초 대사량 같은 것들은 오히려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칼로리 소모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도 계속 우리 몸이 긴장했다가 이완했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영향을 주고요. 자, 그러다 보니 무서운 영화를 보면 실제로 칼로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는요, 무서운 영화를 보시면서 체중도 같이 줄여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요. 그런데 또 문제는 그게 아니죠. 사실 영화를 보면서 살이 빠진다라는 것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왜냐? 영화를 보면서 먹는 음식들이 문제입니다. 맛있죠. 네, 그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맛있어요. 영화 보면서 먹으면 맛있어요. 보통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팝콘 그리고 탄산음료 많이 드시잖아요. 그것 말고도 뭐 요즘에는 뭐 많습니다. 또 과자도 많이 먹고, 집에서 요즘 극장 가신 분들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집에서 드시다 보니까 더 좋아요. 극장은 그래도 뭐 하나 사가지고 가면 그것만 먹어야 되는데요. 집에서 있으면은 그냥 필요하면 중간중간 바로 가가지고 냉장고도 가고 뭐 과자 박스 가가지고 거기서 막 먹을 거 들고 와서 계속 먹고, 심지어 영화 보면서 뭐 이렇게 냉동식품, 네, 오븐이나 전자레인지 막 돌리고 있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먹는 게 기본적으로 팝콘하고 탄산음료 이런 것들 많이 먹게 되는데요. 이 두 개는 그냥 각각 하나씩만 봐도 완전 다이어트의 어떤 그냥 진짜 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같이 먹는다. 그러면 더 어떻게 되죠? 더 맛있죠. 그게 문제지. 맛있으니까 문제지. 맛이 없으면 맞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두 개를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두 개를 같이 먹으면 너무 살도 찝니다. 저 지금 간헐적 단식 중인데 자꾸 먹는 얘기하니까 힘드네요. 자, 아무튼 그런데 특히 팝콘 같은 경우에도 그냥 팝콘 있죠. 소금으로만 살짝 간을 한 팝콘 같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막 버터 두르고 거기다 뭔가 카라멜 같은 거 달달한 거 막 코팅 시키고 또 막 뭐 위에다가 그 뿌리는 거 있잖아요. 뿌링클처럼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막 뿌리고 이런 걸 먹으면은 진짜 어떻게 돼요? 맛있죠. 맛있어. 맛있어. 지금 제가 간헐적 단식 중이라서 계속 침이 좀 고이는데, 아무튼 맛있고 칼로리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무섭죠. 왜냐하면 액상과당이 들어있다 보니까요, 진짜 건강에 치명적이고 특히 다이어트에는 굉장히 치명적인데, 뭐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이런 거 먹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제로도 그냥 안 먹는 게 낫지. 네, 제로를 모르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제로 음료에 대해서는 말이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안 먹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서운 영화를 볼 때도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보시는 게 좋은데,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먹는 재미 있어야 되잖아요. 먹는 재미가 없으면 또 그렇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 먹어야 됩니다. 아무튼 팝콘하고 탄산음료 진짜 환상적인 조합이지만은 피하시는 게 좋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금방금방 까먹습니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까먹는 게 많아져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더욱 심해지고요. 저도 요즘에 뭐 조금씩 약간 뭐 까먹는 것들이 좀 생기는데 나이 먹으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여러분들도 고민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요즘 내가 왜 기억력이 안 좋지? 이거 혹시 치매 아닌가? 이런 생각들 많이 드실 겁니다. 자, 이런 기억력 저하 같은 것들을 막아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뭐죠? 뭔 얘기할 건지 뻔하잖아요. 제가 뭐 얘기하면. 네, 바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운동. 네, 영국에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는데요. 자, 이 연구에서도 운동을 해보니까 운동이 좋더라는 게 무조건 뭐 결론 똑같습니다. 30분간 중증도 강도로 격렬한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6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 경우에 그 다음날 우리의 인지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자, 특히 이 연구에서 조금 주목할 부분은요, 이런 중증도 이상입니다. 중증도 이상이니까 사실 뭐 아주 격렬하다고 보기는 힘들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부하가 있는 운동이긴 한데요. 근데 중증도 운동을 30분씩 할 때마다 30분이 늘어날 때마다 그 다음 날 우리가 작업 기억 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업이라고 해서 뭐 일한다 이런 것보다는 약간 그 두뇌의 기능을 테스트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억력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점수가 적어도 2%, 많으면 5%까지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5% 증가하면요 굉장히 큰 거고요. 특히
공부를 하시는 수험생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좀 두뇌를 쓰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5%의 증가는 정말 굉장한 그 성과로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이 정도까지 이 작업 기억 점수가 올라갔다고요. 그런데 반대로요.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30분이 늘어날 때마다 그때는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작업 기억 점수가 어떻게 되냐? 점점점 떨어집니다. 1%, 2% 이렇게 점점점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합산해봐요. 내가 만약에 두뇌 활동을 하는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학생이다. 자, 그러면은 그날 공부를 하는데 앉아서 있잖아요. 머리를 또 쓰죠. 그러면 그 다음날은 계속해서 이런 두뇌 활동의 어떤 능력치가 떨어져요. 그 다음날 되면 또 떨어지고 그 다음날 되면 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최소한 유지라도 시켜주기 위해서는 매일 30분 정도의 중증도 이상의 운동을 어느 정도는 해주시거나 중증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운동과 활동을 해주셔야 우리 두뇌 활동이 올라가지까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유지는 시켜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은 막 먹는 걸로 해결하죠. 학생분들의 경우에는 뭐 두뇌에 좋은 거 드시고 막 하는데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우리가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100% 효과를 내기가 힘듭니다. 효과 안 나니까 점점점 비싼 거 먹고 약 사 먹고 그러는데 그것도 물론 나쁜 거는 절대 아니에요. 좋습니다. 좋은데 뭔가 신체 활동은 어쨌든 같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운동이 우리 두뇌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중요하고 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책만 사서 보셔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운동, 뇌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유튜브에도 진짜 엄청난 영상들이 나오고 책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거 보시면 정확한 내용을 아실 수 있는데요. 자, 우리는 달리기를 그래도 하니까 이런 거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달리기를 하지 않는 날에는 그래도 뭐 최소한 걷기라든가 아니면 보강 운동 같은 것들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도 좀 운동도 채워주시고 달리기 능력도 키워주시고 건강도 지키시고 그리고 기억력이나 두뇌 활동도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13일에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무선 영화 넘어갔다가 무선 영화에서 팝콘이랑 탄산음료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기억력 넘어갔다가 했는데 결론은 뭐다? 러닝 라디오에서는 결론은 운동을 하셔라. 결론은 달리기를 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저희 방송은 뭔 얘기를 하든 결국에는 건강이나 달리기, 운동이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강이죠. 사실 달리기보다는 건강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냥 아주 한 길만 걷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러닝 라디오에서 이야기 드릴 주제 2가지 좀 얘기 드립니다. 오늘도 건강에 대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금요일은 고정 코너가 주간 러닝 이슈인데요.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이슈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사람들 이제는 달리기를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다른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겨울 달리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내가 달리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한 아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러닝 라디오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참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제 아침 일어나기 진짜 힘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도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저희 러닝 라디오 채팅창 인사 남겨주신 분들 모두들 반갑습니다. 얼치님, 천천히님, 아내몰래주식님, 켈리스님, 동송님, 정용진님, 이동유님, 방구석님, 쉐도잉 방구석님, 그리고 찐님, 문준일님, 초코크리미님, 윤1025님, 배주도사님 안녕하세요. 다시 많이 자주 들어오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미라클 러닝님, 그리고 신지연님, 정상원님, 러너님, 아내몰래주식님, 그리고 망고주스님, 오랑님, 팔코님, 유종덕님, 건강언니님, 이근식님, 브리아드님, 이증희님, 그리고 탱이님, 바수님, 미셸님, 권재웅님, 네, 그리고 밍밍이님, 초록비다팀님, AM326님, 후하게님, 그리고 초록이제이님, 아이고 초록이제이님 얼마 전에 첫 인사 주시고 하셨는데 오늘 또 들어오셔가지고 인사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중산동 러너님, 그리고 또 카페라테 조아님,
프레시아 세븐정님, 두꺼비아범님, 미래로님, 그리고 피터김님, 꼬나님, 은인양님, 엣지러니님, 올파이님까지 많은 분들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서바이벌 게임 점점점 격해지고 있는 서바이벌 게임에서 여러분들 살아남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달리기를 안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서 방송 듣고 조금씩 움직여 주시고요. 그렇게만 하셔도 진짜 대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멋지십니다. 자, 인사 주신 분들 몇몇 분들 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찐님께서요. 저는 토요일에도 근무하는데도 금요일은 마냥 즐겁습니다. 러닝 라디오와 함께 2배로 즐거운 하루 시작합니다. 라고 인사 주셨습니다. 참 정말 긍정적이십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네, 저도 힘내서 한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말이 없죠. 주말 되면 이제 러닝 라디오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주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금요일이면 저도 즐겁네요. 그냥. 네, 금요일 그냥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금요일이라는 그게 그냥 기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금요일 보내시기 바라고요. 13일에 금요일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좋은 일 많이 생기실 겁니다. 액땜은 제가 했습니다. 아침에 방송 장비 먹통이 돼서 전원 안 들어오는 액땜을 제가 미리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오늘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실 겁니다. 자, 그리고 신지연님께서요. 한 주가 정말 빠르게 갔네요. 오늘도 춥기는 하지만 운동하러 갑니다. 모두 화이팅 하세요. 라고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멋지십니다. 춥지만 운동하러 나가셨군요. 화이팅. 지금 열심히 운동하시면서 저희 방송 들으실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다른 분들 보겠습니다. 아이고, 브리아드님께서도요. 저도 현관령 넘어서 뛰러 갑니다. 라고 하셨어요. 멋지십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달리고 계시겠죠? 브리아드님 힘차게 달리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 보겠습니다. 네. 보자. 밍밍님께서요. 6시에 눈 뜨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러닝 라디오 들으니까 점점 적응하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우, 이게 러닝 라디오가 아침에 운동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시간적인 측면이나 뭐 출근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도 이왕이면 생방송을 들으시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뭐 가볍게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 하시거나 아니면 하루를 준비하시는 시간 가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람 시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밍밍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보겠습니다. 다른 분들 보겠습니다. 초록 이재님, 네, 얼마 전에 첫 인사 주셨던 초록 이재님께서요. 2번째 인사 주셨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민티런 라디오 들으면서 즐겁게 달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달리기를 하고 계시겠군요. 초록 이재님 화이팅 하시고요. 제가 늘 달리기 할 때마다 러너분들에게 드린 얘기가 있어요. 웃으면서 달리기. 네, 이게 진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제가 늘 얘기 드리는 최고의 달리기 자세는 미드 푸시고 뭐고 이런 자세가 아닙니다. 뭐 리어 푸시고 리드 푸시고 뭐 오버스트라이드가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달리기 자세는 웃는 얼굴로 달리는 겁니다. 그렇게 달리면 솔직히 천천히 달리든 빨리 달리든 상관없어요. 그냥 마냥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초록 이재님 달리기 하실 때 한번 방긋방긋 웃으면서 달리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또 다른 분들 글 보겠습니다. 아, 이거 음악이 멈췄다. 잠깐만요. 아, 소리는 나오죠? 제 목소리 나오죠? 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음악을 잠시만 다시 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장비 전원 나간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컴퓨터 문제입니다. 컴퓨터가 좀 오래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좀 인사는 계속 드릴게요. 자, 아까 또 다른 분들 많이 인사 주셨는데요. 볼게, 긴장했다 순간적으로. 네, 은희냐님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신나는 금요일 신나게 뛰고 왔습니다. 벌써 달리기를 끝내 오셨군요. 오, 대단하십니다. 달리고 왔습니다. 이제 출근 준비하면서 들을게요. 라고 하셨는데요. 와, 출근 준비 시간이 굉장히 이른 시간이네요. 가족분들 식사 준비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 건지 굉장히 이른 시간에 준비하고 계신데 화이팅 하시고요. 즐거운 금요일 아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올파이님까지 인사드리고 난 다음에 올파이님께서요. 오늘은 트레드밀 적응해야겠어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트레드밀 달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꼬야TV님께서 인사 주셨고요. 네, 꼬야TV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인사를 계속 주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꾸준하게 인사를 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주 인사드리고 중간중간 하시고 싶은 얘기나 듣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훈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훈님께서도 얼마 전에 이제 인사 주신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인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인사 주셨는데요.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는데도 컴퓨터가 네, 컴퓨터가 지금 상태가 오리무중입니다. 음악 어떻게 했노? 오늘따라 뭔가 사운드 장비가 약간 조금 문제가 많군요. 사람도 그렇고 이런 장비들도 그렇지만 노후화가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몸을 어떻게든 잘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이제 나온다 소리 나온다 다행입니다. 해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든 잘 끌고 가야죠. 아끼고 그러면서 가야겠습니다. 이제 다시 음악이 나오는데요. 아유 죄송합니다. 순간 정적이 좀 흘렀네요. 자, 그리고요. 어제 러닝라디오도 많은 분들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미라클 러닝님, 그리고 러너님, 탱이님, 자유세님, 우보말리님, 피터김님, AM326님, 노빠꾸님, 하늘색님, 이미영님, 장인영님, 반짝반짝 나비님, 그리고 하늘색님, 희노애랑님, 괜찮아다 오케이님, 술푸님, 꼬맹이 대장님, 우보말리님, 이동유님, 켈리스님, 초코크리미님, 마용년님, 촐랑이님, 초록비다치님, 달량이님, 모비딩님, 찐님, 캡틴터치님, 그리고 정진용님, 천천히님까지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몇몇 분들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님께서요. 중량조끼, 중량밴드가 저희 영원한 과제인 근력운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관심이 가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마침 저희 이제 러닝라디오 화면 보시는 분들은요. 거기에 밑에 제가 이게 좀 추천드리는 중량조끼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중량조끼 하면 굉장히 좀 터프하게 생기는 게 많은데요. 리복에서 나온 굉장히 조금 착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는 그런 중량조끼가 있습니다. 10kg짜리, 5kg짜리, 3kg짜리가 있는데 요걸 제가 밑에 배너에 나오도록 해놨습니다. 못 보시는 분들은 설명란 들어가시고 보시면은 제가 3개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5kg나 3kg짜리 추천드립니다. 10kg짜리는 그 보는 거하고 다르게 좀 이렇게 두께가 좀 있어가지고 그 위에 옷을 입기는 조금 힘들어요. 겨울에는 아무래도 밖에 나서 걷는다 할 때 중량조끼 이고 위에다 뭔가 입어야 되잖아요. 그럼 너무 이렇게 좀 부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5kg나 3kg 정도, 그리고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게 좋으니까 처음에 3kg 정도짜리 사서 걷기나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5kg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실내 운동 하시는 분들도 중량조끼를 입고 웨이트 같은 것들 하시면 좀 더 운동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캡틴 터치님 최근에 인사도 주시고, 그리고 저희 러닝라디오 민티런 멤버십도 가입해 주셨는데요.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의 에너지젤과 같은 양질의 방송 잘 들었습니다. 덕분에 바닷바람 이겨내면서 개운하게 80분 달렸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아우 기분 좋습니다. 제가 또 러닝라디오가 에너지젤 같은 방송이라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도 좋은 에너지젤이 되도록, 맛있는 에너지젤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찐님께서요, 지각했다고 하셨어요. 완전 지각 출첵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침에 걸으러 나갔다가 저희 목소리를 들으다 보니까 갑자기 달리고 싶어져서 천천히 달리고 개운하게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거 참 좋습니다, 여러분. 출근길에, 퇴근길에 걷다가 그냥 마음이 좀 동하면은 청바지 입거나 신발 구두 신어도 괜찮으니까 한번 천천히 달려보세요. 속도 빠르게 하실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달려보면요, 이게 그 뭔가 출퇴근 옷을 입고 이렇게 퇴근길이나 출근하면서 이렇게 살짝 걸을 때 달리기 할 때 느낌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런 것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분 상쾌하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많이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들 어제 샤워하면서 소변 눕는 거에 대해서 나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설문조사에서도 80%가 넘는 분들이 화장실에서 샤워하다가 어느 정도는 하신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저희 와이프는 어제 얘기가 없었습니다.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저희 와이프도 같은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괜찮았다 오케이님께서요. 겨울에 어르신들 모자 안 쓰고 나갔다가 쓰러지는 분이 많다. 방은 따뜻한데 밖을 찾아보니까 그렇다라고 하셨는데 네,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러너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그래도 좀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 많이 안 계시긴 하지만요. 내가 젊다고 해서 뭐 괜찮은 건 아니에요. 이 진짜 순간적인 겁니다. 이 혈관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심장 관련된 것들은 정말 순식간이기 때문에요. 정말 조심하시고 달리기 하실 때도 꼭 비니 같은 거 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다들 샤워의 소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다들 재미있게 웃으면서 잘 달렸다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로너님께서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비도 왔었고 해 뜨기 전이라 그런지 트랙 전체가 얼어서 빙판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루트로 천천히 달렸다고 하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눈도 내리고 뭐 약하게 비 오고 난 다음날 이게 얼어가지고 살얼음이 낀다든지 바닥이 막 미끄럽다든지 그런 경우 많을 겁니다. 근데 뛰면서 눈에 잘 안 띄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은 특히나 조심하시면서 좀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간 또 31분 흘렀는데요. 오늘 또 드릴 얘기가 있고 하니까 두 번째 음악 듣고 와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는요. 겨울 달리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즐겁게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 전에 인사 주신 분이 계십니다. 희노애랑님 인사 주셨고요. 그리고 착한 생각님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착한 생각님. 안녕하세요. 네, 착한 생각님. 좋은 아침입니다. 버스 기사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45분 즐겁게 뛰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와, 지금 이제 운행하시기 전에 시간이 있으셔가지고 달리기를 하신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와, 일하기 직전에 멋지시네요. 뭔가 또 굉장히 건강하실 것 같고 그래서 운전도 굉장히 잘하실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러너에 대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버스 기사이신데 달리기 하시고 운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착한 생각님 너무 멋지십니다. 네, 아마 지금은 이제 저희 방송을 운행하시면서 들으면 안 되나요? 운행하면서 버스 하면서 방송가도 들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아마 못 들으실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다시 듣기 들어주시고요. 오늘 저희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주 시간 되실 때 인사 주시고 아니면 댓글로도 인사 주시면 제가 다음날 방송에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토준하님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 주셨는데요. 화이팅입니다. 지토준하님. 그리고 마레스님. 네, MARES. 제가 마레스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네, 마레스님께서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네요. 라고 인사 주셨습니다. 처음 인사 주신 분 아니신가요? 닉네임이 굉장히, 뭔가 처음 보시는 신선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 인사 주신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마레스님,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네요. 인사 주셨는데요. 화이팅입니다. 저도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채팅창 인사 남겨주셔서 2배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주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훌리아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굿모닝, 드디어 금요일이네요. 라고 하셨고요. 12월도 하드 캐리하는 기분이 든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가요? 힘드신가요? 네. 우리 모두에게 2024년이 잘 마무리되고 지나가길 바라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왠지 송년 느낌이 나는데 아직 12월 많이 남았습니다. 네, 절반도 아직 안 지나갔기 때문에요. 네, 남은 12월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세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인사 주셨는데요. 괜찮습니다. 네, 저도 오늘 약간 방송 장비가 먹통이어가지고 한 5분 정도 늦게 시작했습니다. 자, 아침 인사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음악 들었는데 다들 신나는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겨울 달리기를 계속 이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러닝 유튜브를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은 계절의 영향을 진짜 크게 느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달리기 힘들겠다 싶은 기간 있잖아요. 그리고 달리기 참 좋다 싶은 그런 또 기간 혹은 뭐 계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굉장히 수치로 명확하게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계절 중에서도 가장 힘든 계절이 언제냐? 바로 겨울입니다. 지금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도 그런 얘기 드렸죠. 여름에도 달리기가 진짜 힘들지만 겨울이 훨씬 더 힘들다.
그리고 달리기를 중단한 사람들이 겨울에 진짜 많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진짜 서바이벌 게임은 겨울에 시작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겨울에 달리면은 막 시원하고 좋잖아요. 여름에는 더워서 못 달리겠던데요. 겨울은 그냥 시원하고 추우면 옷 입으면 옷 입고 뛰면 되죠. 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셨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은 진짜 추위에 달리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나게 힘들다고 제가 얘기 드렸고, 오히려 뭐 여름이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여름이 그나마 좀 괜찮다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이번 겨울을 만약에 많은 러너분들께서 이번 겨울에도 멈추지 않고 달리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신다면 올해 불었던 이 뜨거운 러닝 붐이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솔직히 얘기 드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겨울을 버텨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러닝 붐 참 뜨거웠지만요. 지금 겨울은 버텨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유튜버들은요. 조회수, 뭐 기타 여러 가지 데이터들 통해서 이런 어떤 변화들을 확실히 보게 되는데요. 물론 뭐 저희 러닝 라디오가 재미가 없어서, 민티런이 재미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요. 데이터를 보면 그런 게 느껴집니다. 특히 러닝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요. 달리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 컨텐츠예요. 그래서 계절이나 시즌의 영향을 특히나 굉장히 많이 받는데 2023년부터 그랬지만요. 겨울이 되면은 주춤하는 모양새가 항상 비슷하게 보입니다. 여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요. 겨울 들어가면 그래프가 그냥 확 꺾여버립니다. 진짜로 확 꺾입니다. 2024년 봄부터 뭐 조회수가 많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러닝붐이 불어가지고. 그러다가 가을에 정말 정점을 찍었는데요. 11월 말부터 서서히 뭔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12월인 지금은요. 가을 대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로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근데 다른 러닝 유튜버들 분들의 경우는 보면은 그렇게 수치상에 큰 변화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요, 대부분 이제 그 유튜버 하시는 분이 본인이 달리기를 하는 모습이나 그 다음에 신발 리뷰 같은 거나 장비 리뷰 같은 것들, 요런 영상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솔직히 겨울이 돼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회수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리만족 이런 거 위해서 보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요. 그냥 재밌어서 보시기도 하고. 왜냐 이런 영상들은 그냥 앉아서 편하게 앉아서 볼 수도 있고 그냥 오고 가면서도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러닝 라디오는 막 1시간 30분 막, 그리고 방송 스타일 자체가 뭐 들으면서 달리는 그런 쪽으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안 달리시는 분들은 안 들어요. 그냥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뷰 영상 같은 것도 겨울에 많이 보시죠. 심지어는 겨울에 달리기를 하지 않으면서도 새로 나온 러닝화 리뷰는 보시고 미리 구매해 두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 워낙 러닝화 구매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와, 겨울에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 안 살 때 미리 사자라는 생각하시고, 사람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겨울에도 왜 이렇게 신발 사기가 힘들어라는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수치상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러닝 라디오 매일매일 그 저가 기록을 갱신하고 저가 기록이 아니지, 저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점을 계속해서 기록을 갱신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달리기 하시기가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면 러닝 라디오가 재미가 없어서 그렇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그만큼 겨울은 러너분들이 견뎌내기가 힘든 계절인데요. 자, 그러면요, 이 힘든 계절 겨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랜 기간 동안 달리기를 한 사람으로서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 드려보겠는데, 오늘 얘기는요 뭔가 막 되게 희망적이고 뭔가 뭐 여러분들을 푸시하고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초현실적으로 얘기를 좀 초현실이 아니지,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냥 야외 달리기를 하지 마세요. 힘들면 안 해도 돼요. 실내 달리기로 완전히 전환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야외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그냥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분들에서 야외에 나가서 달리기를 해야 이게 제대로 된 달리기를 한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야외에 나가서 달릴 때의 그 느낌을 잊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데 장애 요인이 됩니다. 나가야 되긴 돼요. 근데 나가야 되는 마음과 춥다라고 느끼는 거는 별개입니다. 나가야 되는데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못 나가는 나 자신이 약간 책망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야외 달리기를 꼭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트레드밀만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예 이제 겨울이 되면은요 트레드밀에 쓸 수 있는 공간들을 미리 알아보시고,
아예 막 뭐 내년 1월 정도까지 비용을 미리 지불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뭐 추위를 좀 타시는 분들이라면 내년 2월 정도까지 그냥 비용을 미리 내셔버리고요. 트레드밀을 그냥 그 기간 동안 타는 거예요. 야외를 완전히 나가지 않고 나는 트레드밀만 탈래라고 아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리적 부담감도 좀 많이 줄어듭니다. 자, 근데 트레드밀 탈 때 문제점이 하나 있죠. 그게 뭐죠?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습니다.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트레드밀 타는 게 재미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굉장히 그분들은 그 정신력이 강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진짜 정신이 어마어마하게 강하신 분들이고, 저처럼 이렇게 좀 그런 거 없는 분들, 마음이 약한 분들은요 트레드밀 타면은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트레드밀을 하기 위해서, 겨울철 트레드밀 타시기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팁은요, 달리기 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오디오북 그리고 영상 강의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준비해 보시는 것 좀 추천드립니다. 이건 좀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요, 달리기를 하시면서 소모적인 컨텐츠 보는 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달리기를 끌어내지를 못합니다, 제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 동안 달린다, 근데 1시간짜리 예능 프로그램을 보겠다 라든가, 아니면 뭐 오디오북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뭐 굉장히 뭐 연애 소설 듣겠다든지 뭐 이런 것들보다는 저는 조금은 약간 그래도 생산성이 있는, 혹은 뭔가 내가 생산성, 자기계발 서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컨텐츠를 좀 들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그래서 요런 것들 그 약간 어쨌든 잘 추려내셔가지고요, 컨텐츠를 좀 즐기시면은 달리기를 하시는 시간이 조금 더 알차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달리기라는 경험이 우리가 긍정적인 경험으로 남게 되고 달리기를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냥 재미로만 듣는 것들 듣다 보면 솔직히 그런 거는 운동 안 하면서 들을 수도 있잖아요. 출퇴근하면서. 그냥 놀면서 들으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과 뭔가 연결이 안 됩니다. 조금 생산적인 것들을 들으시거나 소진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요. 자, 방금 첫 번째는 이제 트레드밀 얘기 드렸는데, 두 번째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아예 달리기를 아예 하지 마세요. 그냥 속편하게. 아우, 추워서 나가기 싫은데. 그냥 아예 하지 마세요. 달리기를 스탑하세요. 이 러닝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달리기 중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신에 완전히 운동을 근력 운동이나 다른 운동으로 전환하시는 겁니다. 근력 운동도요, 여러분들 꾸준히 해두시게 되면, 달리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년에 근력 운동만 해두셔도 내년 봄에 달리기 다시 시작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약간 코어 쪽 관련된 운동 같은 것도 해두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내년에 달리기 하실 때 큰 도움이 되고요. 하체 같은 것도 좀 해두시고 나면은 그 레이스의 후반부에 약간 힘 떨어지고 할 때, 혹은 언덕 같은 거 오르거나 할 때, 그때 약간 뭔가 몸이 받쳐주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근력 운동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 그 무산소 운동인 근력 운동이 유산소 운동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싶겠지만,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후반부에 확실히 몸이 버텨주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근력 운동을 해보시는 거 좋습니다. 그럼 내년 봄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달리기 하시는 분들 중에서 유산소 이외에는 진짜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분이 계신데, 대표적으로 접니다. 그 유산소 말고 진짜 다른 건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너무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근력은 정말 중요하고, 이걸 가장 하기 좋은 시기가 어떻게 보면 또 겨울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매일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으로 조금씩 근력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제가 매일 근력 운동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릴까, 뭐 라이브를 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제가 라이브를 하거나 영상 올릴까 생각했냐면, 제가 매일 이제 근력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운동하는 모습을 제 와이프가 보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웃어요. 막 배꼽 빠지게 웃습니다. 너무 웃기대요, 제가 운동하는 모습이. 왜냐면 진짜 유산소만 죽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근력 운동하면 자세도 어정쩡하고 너무 힘들고 뭐 그렇거든요. 진짜 다리 후들후들거리고 런지할 때마다 후들후들거리고 막 자빠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방송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방송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도 저도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근력 운동. 그래서 진짜 유산소 좋아하시는 분들도 겨울에는 그래도 달리기 중단하시고 근력 운동 하시는 것도 좋다 얘기 드리고 싶어요. 달리기 중단한다고 해서 문제 크게 되진 않아요. 당분간은 1년 넘게 중단만 안 하면 되죠 뭐. 자, 그런데 그래도 만약 여러분들 유산소가 없어서 뭔가 갈증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유산소 운동을 약간 뭐 조금은 대체할 수 있는 실내 자전거 있죠. 아주 비싼 거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렴한 거,
그런 거 하나 사셔가지고 접이식 있죠. 이런 거 사셔가지고 뭐 하루에 한 30분 정도 뭐 매일 하시던 일주일에 3번 하시던 그런 거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채워주시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역시나 달리기를 중단하시고요. 달리기 중단하시고 아예 걷기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달리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걷기를 어느 정도 하시는 것만으로도요. 운동량을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걷기라는 운동은 걷기를 운동이라고 표현하기 상당히 힘든데 걷기라는 활동은요. 너무나도 효율적인 움직임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효율적인 아마 동작 중 하나가 걷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에너지로 굉장히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게 걷기거든요. 달리기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운동이 되기가 힘들어요. 걷기가 운동이 되는 사람들은 평소에 너무 안 움직이는 분들이에요. 의사들이 걷기를 운동으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보통 그분들이 뭔가 제안을 드리는 그 상대방이 대상이 대부분 평소 활동량이 너무 적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걷기라도 하셔라라고 하는 거고 평소에 달리기를 하시고 운동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걷기는 아주 큰 운동이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충족이 안 돼요. 운동량이. 하지만 걷기도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걸으시거나 아니면 조금 힘들게 걸어야 되는데 힘들게 걷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중량 같은 것들 더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러킹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로 좋습니다. 좋고 아니면 뭐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등산 같은 걸 하신다든지 이런 것도 좋은데 저는 수직으로 오르는 거는 무릎이 조금 상대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아직은 힘들 것 같고 러킹을 좀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뭔가 하중이 들어가는 겁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결국에는 내 몸무게라는 하중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다 보면 조금 이제 확실히 근육에 좀 힘이 들어가고 하체가 좀 튼튼해진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제 지금 설명란에도 중량 조끼라고 해서 3개 제품을 갖다 올려놨는데 10kg, 5kg, 3kg짜리 있어요. 한 3kg나 5kg짜리 추천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하셔가지고 걷기 하시는 것들도 중량을 조금 주기 때문에 평소 걷기보다는 조금 더 힘이 좀 들어갑니다. 저는 또 러킹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러킹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밖에 나가서 걷는 거라도 아마 그런 달리기의 갈증을 조금 이런 것들이 충족시켜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걷기 운동을 하려고 하면 정말 긴 시간 동안 걸어야 돼요. 막 1시간 넘게 걸어야 사실은 좀 땀도 나고 운동도 되는데요. 약간 중량 있는 운동을 하면은 걷기를 해도 기존의 한 절반 정도만 걸어도 땀이 막 나면서 운동이 확실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추천드린 중량 조끼 같은 거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억지로 이어가는 운동은 좋은 운동이 아니에요. 몸이 가지 않고 마음이 가지 않은 그런 운동이 있다. 그러면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운동이 아무리 남들이 좋다고 그러고 매력적인 운동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운동은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맞는 운동이 아니거나 적어도 시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운동, 그러니까 특정 기간에만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여러분들이 달리기 싫어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달리기라는 운동이 정말 시즌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아, 나는 겨울에는 달리기는 힘든 사람이구나 라는 걸 그냥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편해지고 나는 그럼 봄부터 또 달리면 되지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내가 겨울에 못 달리는데 내가 왜 그럴까? 내 왜 달리기 못할까? 아, 나 의지박약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사람 체질에 따라서 안 맞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계절 다 달리기를 똑같이 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 민디런의 철학이 뭐예요? 유니크 러닝. 자기만의 달리기입니다. 그 얘기는 각자의 달리기가 다르다는 거고 그 안에는 뭔가 내가 잘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이 있고 맞는 부분이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다는 거고 그런 것들 인정하고 상대방의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뭐랄까요 좀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되는 겁니다. 겨울에 달리기 못한다고 해가지고 저것 봐라 뭐 달리기 한다고 그렇게 호들갑 떨더니 겨울 되니까 달리기 안 하네? 이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그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운동하면 되죠. 그래서 억지로 이어나가야 된다는 부담감 가지지 마세요. 그러면 달리기가 재미없어지고 내년 봄에도 달리기 하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편안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저도 18년 달리기 동안 6년을 안 달렸는데 뭐 저 같은 사람도 유튜브 방송까지 하잖아요. 남들이 보면 그러죠. 뭐가 잘났다고. 너무 달리기 기록이 좋은 것도 아니야. 저는 18년 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6년 동안 안 달렸으니까 뻥치고 있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잖아요. 방송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편안하게 하시기 바라고요. 진짜 하기 싫으면은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얘기 드린 것처럼 달리기 끈이라도 계속 붙잡고 계시고 아니면 다른 활동이라도 조금씩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내년 봄 되면 달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는 식단 관리 같은 것들 조금 하시면서 준비를 해두시고 일상생활에서 활동 같은 것들을 조금씩 늘리는 방식으로 하시면서 이번 겨울을 여러분들 슬기롭게 잘 지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즐겁게 음악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달리기 잘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점점 겨울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해가지고 최근엔 제가 방송을 조금 약간 그렇게 텐션을 올려가지고 업해서 방송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성향상 이렇게 막 이렇게 업하는 사람이 아닌데 약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점점 겨울이 되니까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래도 저와 함께 잘 이겨내시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뭐 겨울에 힘들면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 했지만은 그래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네. 그래서 저희 러닝 라디오 들으면서 달리기 하지 않는 날도 그래도 러닝 라디오 들으면서 아, 맞죠. 달리기 해야 되는데 라고 또 생각하시다 보면 또 중간중간에 하시는 날이 올 겁니다. 저희 러닝 라디오와 함께 이번 겨울 한번 슬기롭게 이겨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어디까지 인사드렸었죠? 러미러미님, 그리고 세상 즐거운 아몬드님, 술푸님, BS님, 모비딩님, 그리고 지니님, 엘리언님, 네, 이렇게 인사 주셨습니다. 베베니님께서 인사 주셨고요. 모두들 감사합니다. 자, 세상 즐거운 아몬드님께서는요, 민티러님 긴장하지 마시고요. 화이팅 하세요라고, 저도 운동 들어갑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세상 즐거운 아몬드님, 지금 방송 들으면서 운동도 하시면서 방송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좀 지금도 요즘도 많이 긴장이 됩니다. 지금처럼 뭐 장비가 갑자기 막 켰는데 안 켜진다든지 방송하는데 중간에 갑자기 음악이 꺼져버린다든지 화면 깜빡깜빡거리고 이러면 진짜 막 순간순간 식은땀 약간 나거든요. 그래도 예전보단 좋아졌어요. 방송하면서 좀 익숙해진 게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제가 예전에 비해서 좀 덜 긴장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저를 좀 믿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뭔가 장비에 문제가 생기거나 방송이 좀 늦거나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들께서 기다려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그런 부분에 긴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방송이 그게 뭐냐 뭐 준비도 안 하고 방송하냐 매일 한다고 해놓고 매일 안 하냐 왜 약속한 거 왜 안 지키냐 만약에 그런 얘기들이 좀 많다고 한다면은 제가 진짜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지금처럼 이렇게 밝게 즐겁게 절대 방송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저희 이제 민디님들은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저에게도 괜찮다. 천천히 하시라고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저를 더 약간 힘을 내게 만들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와이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막 뭐 방송을 줄인다고 해놓고는 왜 더 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요. 약간 제 마음은 오히려 저한테 막 똑바로 해라 약속을 지켜라 막 매일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저는 주눅이 들고 하기가 싫어지고요. 원래 사람 마음이 그렇죠. 근데 괜찮아요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실수록 오히려 그 감사한 마음에 막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멤버십이나 이런 거 통해서 후원해 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못 하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입해 주시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니까 어떻겠어요. 제 마음이 훨씬 더 뭔가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게 좀 빚지는 느낌도 들고요. 뭔가 내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긴장은 하지 않지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분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니님께서요, 신나는 금요일이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기 바라고요. 엘리언님께서도 아침 운동하고 늦장 출석합니다 하셨는데, 이거 운동 미리 하셨으면 됐죠. 네, 화이팅입니다. 자, 그리고 모비딩님께서요, 오늘 눈 소식 있다고 하셨네요. 그렇군요. 다른 분들도 다들 눈 조심하시고요. 운전하신 분들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용용이님께서는요, 오늘은 일찍 출근을 해야 돼서 회사 가는 중이에요.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하셨습니다. 용용이님께서는 일이 진짜 엄청 많으신 분 같아요. 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인데 오늘은 일찍 출근하신 만큼 일이 일찍 끝나셔가지고 네, 그런 좀 여유 있는 금요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후아게님께서요, 내일 여의도에서 하는 시즌 마감 마라톤 나가는데 한강바람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한 달 반 만의 대회라서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한참 즐기고 있는 직장 분들과 같이 나가는데 함께 잘 달리고 오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괜찮습니다. 뭐 바람 좀 불면은 동료분들 같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 바람 부는 것들도 좋은 추억이 됩니다. 한번 고생도 한번 해보시면 그게 추억이 되고 다음에 직장 동료분들과 아 우리 옛날에 그랬었지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평이하고 너무 아무런 일도 없고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밋밋한 달리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내일 제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 드리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호화계님 달리기 하실 때 좀 한방 눈도 펑펑 내리고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동료분들과 함께 달리는 그 시간들이 정말로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후하기님 내일 잘 다녀오시고요. 괜찮았다고 오케이님께서도 저도 커플런 갑니다라고 하셨는데요. 화이팅입니다. 부럽네요. 커플런 많은 분들이 부러워할 것 같은데요. 즐거운 대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아까? 아 건강한 아침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죠. 건강한 아침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의 중요성은 진짜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을 어떻게 보내는지, 아침에 무엇을 먹는지, 아침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침에 어떤 운동을 이 음악 또 끊겼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음악이 진짜 네 가슴이 아프네요. 컴퓨터가 하드 문제인가? 하드디스크 문제인가? 요즘 따라 자주 이러네요. 죄송합니다. 음악이 잠시 끊겼는데요. 그동안 다른 분들 얘기 좀 보겠습니다. 엘리언님께서 새벽은 한강 마이너스 8도까지 내려간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까 땀이 얼어 있다고 하셨는데, 어우, 지금, 그 정도군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달리기 하실 때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해피러닝님께서 늦잠 자서 제방 뜨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푹 주무셨으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잠이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잠을 좀 더 잤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또 잠이 필요하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잠시만요. 지금 컴퓨터 관리를 네 다시 한번 음악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없이 얘기하는 것도 괜찮은데 제가 어색해요. 뭔가 맨날 음악을 켜고 방송을 하다가 음악 없이 방송하면은 제가 어색해가지고요. 음악을 좀 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지금 장비 문제 때문에 방송도 좀 늦어졌는데 지금 또 이렇게 이번에 컴퓨터 문제 때문에 이제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아침을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침이 진짜 중요합니다. 아침의 중요성은 진짜 뭐라고 막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시는지, 그 다음에 아침에 어떤 것들을 먹는지, 그리고 아침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또 아침에 어떤 운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 하루가 결정되고 좀 더 크게 본다면 여러분의 삶이 결정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건강한 아침을 보내기 위한 수많은 방법들 중에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랄까요? 이런 것들 몇 가지 얘기 드리고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오늘 조금 몇 가지는 좀 잘라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아침 식사입니다. 요즘 뭐 현대인들 중에서 아침 식사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많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아침 식사는 거르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침을 안 먹다 보면은 아침 식사를 하시면 막 이게 갑자기 속이 불편하기도 하고 뭔가 막 헛구역질 나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그런 분도 계신데 그 정말로 몸에 안 맞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요. 대부분은 안 먹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조금씩 뭔가를 드시는 그런 것들을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양을 많이 먹지 않는다고 하셔도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영양소 같은 것들을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아침 식사를 하는 습관을 들이기 전까지는 아침을 안 먹었는데, 근데 그때는 좀 여러 가지 몸이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아침 식사를 적절하게 하고 난 이후에는 확실히 뭔가 중간에 간식 같은 거 먹는 것도 좀 줄어들고요. 굉장히 장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식사를 안 하는 이유가 딴 것도 아니고 좀 준비하는 게 힘들어서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래서 대충 먹거나 간편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아침에 이 시리얼 같은 좀 간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 시리얼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아무리 좋게 건강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시리얼 같은 경우에는요, 그
많이 안 먹어도, 그러니까 하루 적절한 그 칼로리 섭취량을 갖다가 내가 지켜서 시리얼을 먹는다고 해도 다른 음식들에 비해서 그 시리얼이 상대적으로 허벅지 살이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리얼이 굉장히 대표적인 초가공식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 초가공식품이 좀 우리 몸에 뭔가 이렇게 살을 만드는, 살찌는데 주범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가공식품이 어떤 거냐면 원래 상태에서 굉장히 크게 변형된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변형을 시키다 보니까 또 이제 뭐 화학 첨가물도 많이 들어가고 감미료 같은 것도 들어가고 가공하는 단계에서 정제되거나 가공하는 단계에서 뭔가 좀 많은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살찌는 게 대표적인 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시리얼에 대해서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대학교 의과대학에서요 연구를 했습니다. 초가공 식품의 섭취와 허벅지 근육 안에 있는 지방의 축적, 이 두 가지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666명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자분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과체중 상태가 살짝 있는 분들이었고요. 체질량 지수 BMI가 27인 분이었습니다. 자, 이분들의 식단 중에서 한 40% 정도가 초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섭취할수록 허벅지 근육에 지방이 더 많이 축적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특히 이 시리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드셨을 때도 확실히 지방이 많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그 음식을 드실 때도 이런 초가공식품 같은 거는 가급적 피하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물론 이게 편리하긴 합니다만 그게 결국에는 우리 건강을 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허벅지 지방 끼면 그거 빼려고 하면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고 조금 더 건강한 음식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특히요, 허벅지의 근육이나 뭐 허벅지 근육 안에 지방 같은 게 쌓여가지고 좀 몸무게 늘어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했을 때 무릎 관절염의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무릎 질환이 생기면 달리기도 힘들어지고 일상생활에서 뭔가 뭐 계단을 오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니까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가공식품은 아까 얘기했던 시리얼뿐만 있는 건 아니죠. 냉동 피자도 초가공식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냉동 피자 왜 들어가지 생각했는데 그 밀가루 때문입니다. 밀가루 때문에 들어가고요. 대표적으로 탄산음료 같은 것들, 그다음에 마가린이라든지, 그다음에 과자 중에 보면은 정말 원재료의 모양과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 요런 과자, 특히 과자는 특히나 더 심한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뭔가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맛있기도 하고 뭐 또 간편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런 것들이 약간 이런 것들은 뭐 첨가물, 뭐 유화제라든지 뭐 당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감미료, 그래 뭐 소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나트륨, 그다음에 지방도 많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고 탄수화물도 정제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안 좋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맛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먹었을 때 우리 두뇌에서의 보상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맛있다라고 느끼는 보상 시스템인 계속 자극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더 먹고 싶어지죠. 시리얼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건강한 음식 같은 것들 먹는 것들은 점점점 힘들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요, 시리얼뿐만 아니라 아침 식사를 좀 간단하게 어떤 빵 같은 걸 드시거나 아니면 뭐 도너츠 같은 거 드시거나 뭐 과일 주스 같은 거 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베이글 같은 것들에 또 막 뭐 듬뿍 발라가 드시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잼도 바르고 막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약간 그 설탕도 들어가고 과당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최근에 그 운동이래. 최근에 건강 트렌드 중에 하나가 혈당 관리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핫트렌드예요. 건강 관련해서 해외에서 핫트렌드고 우리나라도 혈당 관련돼 있는 음식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한 작년 정도까지는 단백질이 핫트렌드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편의점 가보면 단백질을 여기저기 다 넣어놨어요. 음료까지 단백질 넣어놨다고 할 정도로 막 뭔가 엄청나게 많은 단백질 제품들이 나왔는데, 아마 내년에 건강 쪽 핫트렌드는 뭐냐, 혈당 관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여러분도 한번 이번 기회에 이 혈당 부분에 신경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게 되면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 부담이 많이 가게 되고 간도 부담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갑자기 혈당이 올라갔다가 또 뚝 떨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뭔가 배고픔을 느낍니다. 실제 배가 안 고픔에도 불구하고 배고픔을 느끼다 보니까
쓸데없이 계속해서 먹게 되고 결국에는 과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습관화돼 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배고프면은 뭐 이렇게 이런 초가공식품 먹고 배고프면 이런 거 먹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혈당 관련돼 가지고 건강 부분이 굉장히 악화가 되고 비만이 되거나 아니면 체중이 잘 줄어들지 않는 체질이 되거나 이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좀 골고루 건강한 음식들을 잘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막 몸이 좀 답답하고 하다 보니까 시원한 물 드시는 분들 계신데요. 물론 이제 정신 바짝 차리는 데는 좋죠. 근데 이렇게 차가운 물을 갑자기 드시게 될 경우에는 자율신경계가 갑자기 자극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건강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미지근한 물이라 해야 될까요? 요 체온보다 살짝만 낮은 정도? 그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좀 드셔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침에도 재미있는 문제들을 한 개 얘기 드리자면 요건 아마 여러분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알람을 여러 개 맞춰두는 습관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침에 5시 일어나기 위해서 10분 단위로 알람을 맞춰놔요. 와이프가 맨날 짜증내거든요. 아니 왜 알람을 자꾸만 여러 개 맞춰놓냐고 그러는데 나는 불안하니까 아침 방송해야 되는데 못 일어나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도 건강에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알람을 맞춰 놓으면 막 삐삐삐 울리면은 끄고 또 자잖아요. 그리고 또 끄고 또 자잖아요.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다 보면 졸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해요. 오히려 계속해서 그냥 딱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알람 울리면 껐다가 또 한 10분만 더 자야지 하고 또 알람 울리면 또 10분 더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막 생각하면서 자고 막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그 졸음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계속 졸리는 거예요. 뭔가 몸이 찌뿌둥 피곤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커피 드시고 뭔가 자극적인 음식 아까 얘기했던 뭐 당이 있는 거나 이런 것도 우리가 몸이 찾게 됩니다. 그러면은 건강에도 안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이 자다가 이렇게 막 알람 때문에 몇 번씩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그 체내에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습관을 좀 들으세요. 한 번에 일어나는 습관들을 쉽지는 않겠지만 들이거나 아니면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 알람 소리 울리면 일단은 화면을 끄는데 바로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누운 상태에서 약간 몸을 스트레칭 한다든지 뭐 요가 같은 것처럼 한다든지 몸을 아주 천천히 움직여주면서 좀 노곤하면서도 몸을 풀어주면서 일어나시게 되면 조금은 네, 수월하게 일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신 것도 좋은 습관이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잠도 좀 깨고 몸도 엄청 가벼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고 났을 때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안 좋은 것들도 깨끗하게 씻어내니까 뭐 여러모로 깔끔하고 좋잖아요. 근데 이제 아침에 샤워하고 난 다음에는 이상하게 좀 약간 보습제랄까요? 그런 크림들을 잘 바르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계절에는 충분히 잘 발라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약간 이제 뭐 주름도 생기고 특히 이제 우리처럼 겨울에도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얼굴이 막 이게 약간 수축했다가 들어오면 또 막 이렇게 되잖아요. 피부에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습제 잘 안 바르시거나 하게 되면 더더욱이나 그 문제들이 커지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은 그 제가 늘 추천드리는 바세린 같은 것들을 얇게 바르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좀 찝찝하다는 분도 계신데 얇게 바르시면 괜찮고요. 아니면은 그 바세린 제품 중에서 립 테라피라는 제품이 있어요. 보통 입술에 바르는 제품인데 이게 좀 덜 끈적거리고 좀 부드럽거든요. 그런 걸 이용하셔서 좀 발라주시는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벌써 방송한 지 1시간 26분, 27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일단 뭐 생각나는 거 이 정도만 좀 얘기 드리고요. 방송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도 좀 늦게 시작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7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 인사 주셨나요? 아닌가요? 그 사이에 인사 주신 분들 안 계시네요. 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날씨도 많이 춥지만 그래도 금요일인데 다들 즐겁게 보내시고요. 아까 얘기 들은 것처럼 점점 러닝 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고 러닝 라디오도 동시 시청자 수도 줄어들고 있고 1일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달리기 하시기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지금 이 방송을 오랜만에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제는 달리러 나가시죠? 이런 얘기 제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건강관리는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고 그래야 내년 봄에 달리기를 이어나가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러닝 라디오는 그래도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모두들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잠시만요. 보겠습니다. 네. 자, 인사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모두들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러닝 라디오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민티 여러분들, 멤버십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러너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6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티런 러닝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주말 잘 보내세요.